그런데 뭔가 어수선합니다. 검은 연기 속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요. 나 불 못 건다 지금 바람 불어서. 아침 한 9시경에 차량 화재라는 출동 지령을 받고 저희가 출동을 나갔습니다.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타고 있던 SUV 차량. 다행스럽게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는 진압됐고 운전자 또한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엔진룸은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는데요. 화재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여자분이고 다치거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이제 사이드를 올리려고 하니까 올릴 수 있을 거라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제조사는 화재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 제조사 역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라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제조사의 입장과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주차 브레이크가 화재 원인일까요?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엔진룸 차량 운전석 앞쪽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바라지 정도 그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화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길이 시작된 곳은 자동차의 앞쪽. 하지만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고 주행을 하게 되면 뒷바퀴 쪽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이 없는 곳이 문제인 건데요. 영상을 본 전문가는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고 주행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이 날 수 없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뒷바퀴를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진짜 주차 브레이크 때문에 불 나면 뒷바퀴가 나야죠. 근데 엔진 룸에서 났잖아요. 엔진 쪽에 관련된 어떤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 차량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보통의 자동차들과 다른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제조사 측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예, 추가해서 지금 현재 그거 포함해서 국가수랑 같이 최종적으로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안전하게 차량을 타기 위해 정비를 받았지만 정비 후 오히려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옆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는 다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불이 났던 장소에도 정지훈 씨에게도 화재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뭐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여기 사는 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자리니까 마음 아프죠 많이. 사고는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딸을 위해 예열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뒀는데요. 처음엔 작게 시작한 불이 어느샌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정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차가 히터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라디오가 들어왔다 말았다 그래가지고 AS를 받은 거죠. 기존에 있던 발전기를 떼어내고 본사에서 받은 새 발전기를 교체를 한 거죠. 하고 나서 다음날 불이 난 거죠. 시동을 걸어놨는데. 수리를 받고 나서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화염에 휩싸인 차량. 하마터면 건물로 불이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국과수의 감정을 맡겼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참 애매한 게 정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니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불이 났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본사도 하는 이야기가 원인 미상이다. 왜 원인 미상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소실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정비를 맡은 정비소의 입장은 어떨까요? 차가 왔는데요. 네. 소방서에서 그거 불을 끌려. 이게 딱 이렇게 그냥 해갖고 뭐 나가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기아도 잘 들고 뭐가 된다고 쳐갖고 하는데. 그리고 올라서 기아에다 뭐 문의를 해주시겠어요? 정비소는 제조사와 이야기를 하라며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는데요. 영상을 본 전문가는 화재 원인을 정비 불량으로 돌렸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전기 합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까만 연기가 시커멓게 나왔잖아요. 순식간에 불이 올라오면 대부분 전기 합선입니다. 발전기를 갈고 나서 만약 이렇게 불났다 그러면 배터리하고 발전기가 직접 되는 충전선이 있어요. 굉장히 굵거든요. 여기하고 만약에 차체가 붙으면 바로 화재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정비소에서 나오고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기도 합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보자. 그런데 엔진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러곤 이내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1700 정도밖에 안 타서 너무 애착이 가는 차였고 그때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일단 차를 세웠는데 불이 나니까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불길은 자동차를 집어삼켰고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는 불과 20분 만에 폐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와 정비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답니다. 사고 처리는 이제 최보레랑 정비소에서 이제 남몰라락 하니까 저희는 보험사 이제 자차 보험 처리하고 다른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렇다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나온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일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필터인데 요 패킹을 잘 교환해야 돼요. 근데 어느 차는 이게 빠지고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붙은 거랑
거기 붙어 있는 거랑 이중으로 이제 잡히잖아요. 결국에 이게 나중에 터져요. 팍. 그럼 여기로 오일이 쫙 분출돼.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엔 두 차량 모두 자차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사와 정비소의 핑퐁 게임에서 운전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차량을 수리하고 난 후에는 차량 하부에 기름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엔진룸 청소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엔진룸에 쌓여있는 먼지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또한 화재 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관리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기 위치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소화기 있어요. 어디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소화기가 있다고 말은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죠? 세차하다 봤는데 이 카니발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트렁크를 열고서도 바로 찾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위급 상황이 오면 저걸 빨리 꺼내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꺼내죠. 소화기는 안 본 것 같은데. 소화기의 존재도 모르는 운전자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거기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보신 거죠? 지금 이 차. 여기에 처음 봤어요. 몇 년 됐습니까, 이 차가? 지금 이제 3년 돼가는 거예요. 3년 만에 처음 보신 거예요. 수많은 전선과 가연성 액체를 품고 달리는 자동차는요, 2만 개도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기계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화재 발생 요인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게 전문가에게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운전자들이 그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을 직접 찾아야 한다면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죠? 윤형진 씨는 갑자기 발생한 차량 화재 이유를 찾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 증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원인을 못 찾아서 이제 그 종결한 거죠.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는데요. 회사를 가기 위해 전주로 향하던 중이었답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자동차가 먹통이 됐다는데요. 어떤 조작도 되지 않는 차량을 어렵사리 앞길에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와 함께 불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이제 시동이 꺼져가지고 제가 이제 갓길로 이제 차를 살살 움직여가지고 이제 정차를 하고 계속 하는데 시동이 이제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제 있다가 이제 연기가 이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기가 날까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지고 이제 불이 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멀찍이 떨어져서 타고 있는 차량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불과 몇 분 만에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버렸습니다. 윤영진 씨의 속도 같이 타들어갔는데요. 제조사의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우리들이 조사한 거는 원인이 분명하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조사하거나 뭐 이럴 부분이 있으시면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한번 더 하시려고 모방하신 거고요. 너무 많이 타서 원인을 못 찾았다. 차가 너무 많이 탔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혹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사설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용진 씨와 동일한 차종을 운행하다가 차량 화재를 경험했다는 선창규 씨.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준비한 가족여행이 끔찍한 기억으로 바뀔 줄 몰랐답니다. 가족여행 간다고 차에 물건들도 많이 싣고 갔었거든요. 여행용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경찰차를 타고 버스로 다시 청주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왜 내 차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지? 그런 억울함이 좀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꺼져버렸다는데요. 어떻게 차량을 통제할 수 없었던 선창규 씨는 아슬아슬하게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서야 정차하는데요. 시동이 꺼지면서 아무것도 엔진 등이 전멸등이 다 들어오고 계기판 엔진 등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차량 이상을 느껴서 갓길로 차량을 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켜지질 않더라고요. 차량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본닛을 열어 확인을 했지만 외관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든 선창규 씨는 우선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답니다. 119 안쪽으로 한순간에 불길이 확 휩싸이더라고요. 2, 3분 안에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핸들도 잠기고 그 상태에서 아마 화재가 있었다면 저희는 아마 다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소방서의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폭발이 발생하는데요. 폭발이 있을 정도로 큰 화재였지만 다행스럽게 다친 사람 없이 불은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앞부분은 심하게 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선창규 씨 역시 제조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사진만 봐서는 차량 결함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일단 차량을 화재 원인을 밝혀내야지만 저희 쪽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측에서는 소비자가 억울한데 차를 인수를 해서 어떻게든 엔진을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량들의 화재 원인을 밝힐 수는 없는 걸까요? 전문가는 두 차량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타 1 엔진의 메탈 같은 경우 용량이 원래 이 정도로 해서 컸어요. 넓었어요. 이게 넓으면 저항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비라든가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놨어요. 작게 해놨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내구성 부분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개량되면서 베어링의 크기가 줄어들어 커넥팅 로더에 무리가 가게 된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 커넥팅 로더가 부서지면서 엔진의 벽을 뚫고 나와 엔진 오일이 분사돼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뻑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 경고등이 들고 시동 꺼지고 5분 후에 불이 났다라고 추정을 해서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 5분 후에 불 났다는 얘기는 이건 시린더 벽이 깨져서 오일이 분출되면서 화재다.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자 최근 해당 제조사에서는 문제의 엔진에 대한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두 제보자는 모두 보상 대신 자차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두 차량 모두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엔진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어도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와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소비자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다. 다른 하나는 화재가 발생한 부위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엔진 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은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차량에서 불이 났다면 바로와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았다는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자차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차량 제조사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종용하면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소송 과정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실제로 국내 제조사에서 차량 화재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차량 화재 시 원인을 운전자가 밝히는 것이 아닌 제조사에서 밝히게 돼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지금의 상황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는 자동차에 대한 결함을 자동차 제작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니까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가장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누비고 있지만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운전자들의 몫입니다. 제조사